그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실제로 만들고 공유하는 방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수사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가해자들도 많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는요, 이런 피해 신고가 정말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배포했습니다 라는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내가 딥페이크 영상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또 어떤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놓는 게 좋은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자기 지인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실제 자기 지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인데 정말 예쁘지 않냐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대화방은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이 아니었고요, 자기 지인들의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소위 말하는 얼굴과 외모를 품평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또 다른 지인이 그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인이 그 단체 대화방에서 저희 의뢰인이 사진 올린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피해자인 자기 친구한테 보내줬고요, 그 피해자인 사람이 저희 의뢰인에 연락해서 너 텔레그램 방에서 내 사진 보내가지고 그걸로 딥페이크 영상 만들었지? 라고 추궁을 했던 겁니다.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 당황하니까 아니야, 나 그거 올린 적도 없어 라고 발뺌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떻게 했냐,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희 의뢰인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현재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적어가지고 올리면서 이 사람이 딥페이크 영상 만든 범인이다 라고 올린 거예요. 문제는 저희 의뢰인과 그 피해자 간에 중복되는 어떤 지인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 중복된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당연히 진행됐는데 문제는 저희 의뢰인은 억울한 거예요. 물론 본인의 행동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결단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사람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라는 게 저희 의뢰인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뭘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제작이 실제로 됐는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 의뢰인의 케이스는 어땠냐면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했다라는 증거만 있을 뿐 그걸 가지고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의 사건은 손쉽게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가 실제로 다시 받아서 갖고 있고 소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로드한 사진으로 나도 모르게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뭘 확인해야 되냐, 과연 그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실제로 만들고 공유하는 방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실제로 그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이었다,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올리면 이 방에서는 최소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고서도 보냈다 라고 해가지고요,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 두 가지, 딥페이크 영상물이 실제 제작이 됐는가, 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방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방이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수사받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해당 대화방에 있을 대화 내용입니다. 내가 실제 누군가 지인의 사진을 보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인의 사진 내가 뭐라고 하면서 보냈는가, 이거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낸 건지,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보낸 건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됐든 텔레그램 방이 됐든 라인이 됐든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됐든 반드시 그런 대화 내용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존재해도 누군가 이 대화방을 만든 사람이 그 대화방 나가게 하는 순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캡처해서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 대화방에 오래 있기 싫으니까 다 나가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대화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렀을 때 아니에요, 나는 이 사진 보내면서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실제 그 방에서 딥페이크 영상 없었고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그 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피해자가 야, 너 분명히 이 방에서 내 사진 올렸잖아 라고 하면서 올렸던 그 대화 내용들, 그 캡처 사진이라도 있다면 그런 거라도 확보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건을 내가 조기에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겁니다. 성범죄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요,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곳들에서 내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대화를 하다가 나가기 하고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은 나중에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무작정 사과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물론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그런 범죄를 저지르셨다고 한다면요, 무죄를 억지로 주장하시는 것보다는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가지고요, 피해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 반포했다 라는 걸로 내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상담, 방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